이태원 참사 전후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대비부터 당일 대응, 또 지휘부 보고까지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공수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4시간 전부터 전화 꽤 많이 왔어요. 11번 정도 112 신고가 왔다. 하지만 출동은 4번밖에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게 29일 10시 15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었고 지금 녹취록이 공개된 게 11건입니다. 6시 34분부터 10시 11분까지 11건의 이제 신고 전화가 왔었고 그 전화의 내용에는 6시 34분에도 압사라는 단어가 들어 있었던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11건 중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6시 34분 그리고 8시 9분 9시 2분 이렇게 4가지 신고에 대해서만 출동을 했었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출동을 한 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그러면 112에서 이 뭐 용산 경찰서나 이태원 파출소에 이 전달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이걸 받고 나서 이게 출동을 안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누군가가 고의로 이런 직무를 조금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있는데 네. 이 직무유기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출동하지 않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했는지 이게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당시에 이게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면 이 압사에 대한 이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뭐 시비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이태원 파출소 입장에서는 이 경찰관 수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출동하는 게 한계가 있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출동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이 출동을 못한 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파출소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직무유기로 보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112 신고 당시에 신고 자체에서 이게 뭐 동일한 신고라고 판단을 해서 뭐 출동 자체에 대해서 이 필요성을 알리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뭐 알려진 상황에 따르면 뭐 8시 53분에는 계속해서 이런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 경찰의 코드가 있어요. 급한 정도에 따라서 코드가 있는데 코드 제로까지 또 발령이 됐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112 쪽에도 아마 뭐 그 상황실에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조금 더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뭐 코드 체계처럼 어떤 체계가 또 나와 있었는지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야기해 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경찰 대응이 단지 없었다라는 걸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정당한 이유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경찰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7번을 출동을 못했는데 그 출동을 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로 신고가 들어왔고 가야 되는데 아, 나 그냥 가기 싫으니까 안 갔어라고 한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명확한데 네. 그게 아니라 그날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사건도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들을 처리하느라 아니면은 이미 출동을 해서 다른 뭐 그 관계 경찰관이 이미 그 부분에 관해서 뭐 좀 확인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여서 출동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직무유기죄는 조금 적용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용산 경찰서에서 서울 경찰청에 기동대 배치 요청했다. 근데 서울 경찰청은 기동대가 아니라 교통기동대만 요청받았다.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게 사실관계가 지금 기동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좀 혼재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기동대 얘기가 언제 이제 언급이 될 수가 있었냐면 이 행사가 뭐 이제 주체가 있는 행사는 아니지만 이태원의 10월 말 주말에는 항상 이 할로윈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 경찰 측에서도 어떻게 그러면은 좀 이런 인력 통제를 할 것이냐 네. 이런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논의 당시에 용산 경찰서 측에서는 당시 공식적인 이런 요청은 아니었지만 이 논의 당시에 이미 서울 경찰청에
이 인력 관련해서 이제 좀 통제가 필요하니까 기동대를 조금 요청을 했었는데 네. 그게 조금 지원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경찰청에서는 그 준비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는 뭐 없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통기동대만 좀 지원이 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아니라 만약에 그 사고 당일에도 네. 당연히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경찰관 분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기동대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때 정말로 또 이게 기동대 요청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이것을 뭐 거부한다든지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고 책임의 무게도 굉장히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혼재된 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네. 일단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사실관계에 공방이 있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부분까지는 이제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얘기였다면 이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휘 체계가 조금은 혼란스러웠다. 이 부분 얘기도 좀 많습니다. 예, 이게 지휘 체계가 결국에는 이 사건 자체가 발생한 이후에도 이 보고 과정에서 조금 많은 좀 안타까운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된 건데 네. 이게 10시 15분에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보고가 이 112에서 신고가 계속해서 좀 급박하게 들어왔을 때 사실은 경찰 측의 뭐 수뇌부라든지 이쪽에서 알았으면 이게 경찰이 당연히 이 말단에 있는 경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권한이 크기 때문에 뭐 그렇죠. 기동대를 파견한다든지 이런 걸 좀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밑에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위로 보고가 되고 한다 보면 결국에는 이번 사태처럼 결국 사고가 다 발생한 다음에 조치가 이제 강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상부의 지휘가 도대체 보고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아예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사고가 10시 15분에 있었고 윤 대통령이 11시 1분에 그 국정 상황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11시 1분에 알았는데 오히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1시 20분에 이 내부 알림 문자를 보고 알았다고 해요. 그 뒤에 알았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더 늦게 알게 된 것은 경찰청 쪽인데 이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에는 서울경찰청 장 같은 경우에는 11시 36분에야 인지를 했다고 하고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오전 이제 00시 14분, 12시 14분이라고 하겠죠. 12시 14분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경찰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고 112 신고가 코드 제로까지가 발생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청장은 사고가 나고 나서도 한참 뒤에 이걸 좀 인지했다. 이렇게 이해가 나오다 보니까 보고 체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인 거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이번 이런 사건을 기화로 해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런 안전 수칙이 제대로 되는지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 보고 체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도 계속해서 조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용산 경찰서장이 이제 참사 발생 50분 뒤인 11시 5분쯤에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 보고서를 보면 또 10시 20분쯤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먼저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네. 좀 공적인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사실관계를 기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관계 기재에 있어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용산 경찰서 이게 이태원이 용산에 있는 거다 보니까 네. 용산 경찰서가 일단 가장 가까운 관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용산 경찰서장이 사고가 10시 15분에 발생을 했는데 10시 20분에 바로 현장에 왔다. 5분 이렇게 만에. 처음에 보고서가 올라왔다가 나중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11시 5분에야 도착했다. 이렇게 조금 사실관계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10시 20분에 도착했다라고 공문서를 작성한 것이 만약에라도 조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작성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이게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 여부부터가 조금 판가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윤익은 경찰청장은 다음 날 00시 12시가 넘어서 이제 확인을 했다. 이제 잠이 들어서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112 치안 종합 상황실의 류미진 상황관리관은 또 당시에 자리가 없었다. 근데 이렇게 자리가 없었다든가 아니면 늦게 보고받은 것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보고 체계에 대한 이런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경찰청장이
상황을 늦게 보고받은 것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체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이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거라면 그 지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 문제를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이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에는 112 치안 종합 상황실에 있었고, 그렇다면 112에 이렇게 신고가 일단 들어오고 그 다음에 관한 경찰서라든지 파출소 이렇게 이게 하달이 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 구조 관련해서 이게 이렇게 좀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겠지만 이 당시에 좀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직무유기죄 있지 않습니까? 직무유기죄 같은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처벌이 되는 것인데, 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자리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판단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 직무유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그 판단의 미흡함에 대해서 뭐 민사적 책임이라든지 뭐 배상에 대한 국가 배상 관련해서 책임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뭐 형사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형사적 책임까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수사가 의뢰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형사적이든 뭐 아니면 배상적이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미흡한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경찰 내부에서 징계를 검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이제 보고 체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 상황에선 이 보고 체계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아닌지를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이 조사는 어렵습니까? 아니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지금 다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디가 객관적인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뭐 전화를 1시간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화 시간을 봐야 될 것이고, 네. 그 전화 시간을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통신사에 뭐 영장을 받아서 조회를 해봐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뭐 문자가 왔다 갔다 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핸드폰을 또 받아서 문자 같은 것도 포렌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엔 사실관계 확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 보고 체계 자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 체계가 원래는 뭐 대통령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이런 보고 체계가 아니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고 발생 전에도 보고가 원래는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자신의 뭐 독단적인 판단으로 아니면 직무를 유기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종합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 직무유기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논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뭡니까? 예, 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업무상의 어떠한 뭐 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태해서 그 과실이지 않습니까?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게 5년 이하의 금고라든지 굉장히 조금 무거운 처벌이 규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경찰 측에서 112 신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뭐 이게 그렇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라는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있고 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업무를 해태해서 만약이라도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이 과실이라는 것이 일단은 입증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고, 네. 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망의 결과까지 연결됐는지 이 연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증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과거 사례 중에 이 백남기 농민께서 이렇게 사망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때 물대포.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이 되기는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도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누가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상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군가가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단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본이 이제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수사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경찰뿐만 아니라 용산 소방서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유는 있을까요? 예, 이 용산 소방서 같은 경우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이 용산구에 있다 보니까 용산 소방서에서 뭐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방 기본법에 보면 그 소방서의 이런 역할도 화재 진압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 이 안전을 위한 위험 제거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소방 당국에서도 당연히 이번 이태원 할로윈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 과정에서 뭔가 위험 제거를 하지 못한 그런 과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10시 15분에 이제 이런 조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뭐 구조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그러면 이 사고가 언제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사실관계 관련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용산 소방서에 대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조금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이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경찰이 이제 특수본을 스스로 꾸렸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수사 아니냐, 셀프 수사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 얘기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더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많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책임 소재에 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가 되는 게 경찰인데 네. 경찰 스스로 특수본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내부 감찰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밝히면 경찰 전체의 책임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게 경찰이 이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런 사실관계를 실제와 달리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처벌에 대한 대상을 조금 달리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경찰 입장에서도 당연히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조금 더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 아예 경찰 자체에서 이런 내부적인 그런 것으로는 신뢰를 주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뭐 어떻게 해도 사실 경찰이 수사를 하는 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경무관 이상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고 실제로도 지금 경찰의 경무관 이상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이 들어와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직무유기로 관련해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상부에서 배당을 해서 지금 진행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유기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는 좀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될 거기 때문에 경찰에서 공수처가 이런 사실관계 파악을 한 게 있기 때문이라도 뭐 허위 사실관계를 뭐 좀 사실관계 왜곡한다거나 이럴 염려가 당연히 조금 더 없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특검도 검토는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검찰에서도 원래는 뭐 직접 수사가 아예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검찰도 직접 수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압수수색이 지금 진행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이 사건의 선후관계 때문에 경찰이 이미 압수수색을 했으면 검찰에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검찰에 올리게 되면 검찰에서 그때 또 직접 수사를 일부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좀 경찰 스스로도 이런 내부적인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책임을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